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송영진 방송의 아침 시사 저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송영진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유승민, 이재명, 언론을 저격하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달여 만에 지금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이 해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을 호출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거기서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 되지도 않을 때마다, 경제가 안 될 때, 또 부동산이 안 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호출해서 자기네들이 면피용으로 사용해 먹었는데, 이 또 정치인 이 유승민이나 이런 나부랭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드디어 또 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승민이가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 한다고 하면서 남긴 말이, 자,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라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승민 따위가 지금 아직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자, 오늘 이 인간 때문에 열받아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본방송에 앞서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은, 자, 화면 오른쪽 하단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자,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 7월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자, 오늘 인용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준석 당대표 중징계,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의 지금 여권에 쏟아진 악재와 관련해서, 자, 이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기본과 이 원칙, 상식. 자, 이승민이가 적어도 이런 말을 뱉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유 전 의원은 16일 오후 부산 진구에 있는 그 소미아트 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자, 이따구가 야수입니까? 자, 북콘서트에서 이준석 대표의 개인 문제를 떠나서, 자, 우리 당이 도로 새누리당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면은 당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이거 개소리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내세워서 바른미래당을 이준석, 장제원, 하태경, 김무성 이따위 것들과 창당을 해서 말아먹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멀쩡한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나라를 이 지경 만든 놈이, 문재인한테 혼납한 놈이 누굽니까? 김무성, 유승민 아닙니까? 국민 앞에 섰고 대접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국민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저지른 이 여러가지 이 적폐라든가 국정농단을 보고서도 있다고 소리 합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개혁 보수의 길로 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아니, 자기가 개혁 보수를 내세워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해서 이게 안 먹히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보수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당,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홍준표한테 무릎 꿇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보수는 헌법 가치를 정치적으로 편식했대. 아니,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데 헌법적 가치를 편법으로 사용했다. 누가 사용했습니까 도대체? 문재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보수 정당의 근본적인 이념, 철학, 가치로부터 새로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지금 유승민이가 할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원칙과 상식을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의 악법과 악습, 악행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저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이 상황에 왜 그 더러운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꺼내는 겁니까? 이준석, 유승민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만 남은 박근혜 대통령을 꺼내서 좌파 언론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관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지지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이 유승민이나 이준석, 김무성 따위 때문에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감옥에 갔는지 아시기는 아십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지난 5년간 추우나 더우나 아스팔트에서 힘들어 했는지 알기는 않는 겁니까 도대체? 자, 유승민이나 김무성 이런 사람들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이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 절대 유승민, 김무성, 이해운, 장제원, 권성동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개혁보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명분도 없는 이 패자의 개변으로 보입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가지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 된다. 또 현 정권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현 정권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해법으로는 힘들 거다 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거 무슨 자신 말고는 안 된다는 아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분명히 이 사람 이랬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얄팍한 경제 상식으로 더 이상 국민 기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유승민은 잘 알다시피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후보에게 패한 뒤 이 지금 정치적 발언을 아껴오진 않았죠. 지고 나니까 별소리 다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최근에 또 기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쓴소리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이제 지난 9일 그 대구 콘서트에서는 기자들과 만나서 윤리위원회나 윤핵관 측, 윤석열 핵심 측근 관계자들이죠. 이자들을 보면 조폭 같다고 얘기했어요.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대요. 무슨 의혹입니까? 성상납을 했다는 팩트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탄핵파들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해법을 내놓는 게 친박 비박 갈등이었나? 여러분 친박 비박이 있었습니까? 비박은 있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이가 비박입니다. 장제원 하태거영 김성태 이해운 이따우 것들이 비박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들은 똑바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이가 이 정치적 유산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게 출범한 정부가 윤정부예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장제원이나 당에서는 권성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내 지지율이 지금 이게 하락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아웃사이드에 있는 유승민이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호출하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홍준표도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정부 때에 어떤 데자뷰를 만드느냐, 또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의 데자뷰는 분명 존재하긴 존재하죠. 왜 그러면 자신들은 못 막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홍준표가 현재 현실 정치에 살아있는 어떤 정치인이라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탄핵은 민주당과 탄핵 부역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탄핵된 겁니다.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고 반인륜적인 자당의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김무성, 유승민이가 여자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는 것입니다. 좌파 언론들하고. 그 당시에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유승민을 띄워줬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뭐 심기일전해야죠.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뭐 사실 여러 번 손영진 방송에서 뭐 얘기했습니다만,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인사 논란이다, 경험 부족이다, 경제 문제 등으로 뭐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은 평하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 자신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임 정부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손영진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부보다 10배, 20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임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이 당선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취임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뭐 유승민 따위가 그따위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평가할 게 뭐 있나요? 지금 윤석열이가 평가할 게 뭐 있어요? 김건희에 대한 부분은 평가할 게 있겠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자, 잘 보시면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유산이 없어요. 자,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그러한 유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존재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윤석열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적어도 어려울 때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찾느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대로 당선이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와서 자신도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회복 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흔쾌히 취임식장에도 갔어요. 이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이거 좌충 우돌 윤석열이가 이제는 광주를 향해서는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 뭐 이러한 걸로 지금 두리뭉실하게 해서 국민 통합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거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거예요. 5.18에 대한 부분은. 자, 지금은 그걸 이거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 이 보수 자유파 국민들과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게 없어요. 그냥 재수 9년 해가지고 검찰총장 돼서, 그게 이 사람 한 20년, 한 30년 했나요? 검찰 생활한 게 전부 다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에요.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사실은 약점이거든요. 지금 좌파 언론들은 20%까지 떨어지면 탄핵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일매일 SNS에서 윤석열 망해라, 윤석열 망해라, 윤석열 망해라. 엄청난 지금 SNS에서 좌파들이, 대깨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또다시 탄핵되기를 원하는 게 지금 유승민이에요. 이준석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들은 레거시를 상속한 이 각 정당의 대주주였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윤석열이는 그런 유산이 없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치적 흑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정치적 흑수저는 아니죠.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자기 측근들을 모조리 각 요소에 권력기관 모든 요소에 다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히 볼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뭐 흑수저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윤핵관이라는 이 권성동, 장제원 이따위 것들이 당내 기반이 또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받쳐주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 당내 기반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당뿐만이 아니죠. 당에서도 인기가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 탄핵에 부역한 사람들, 배신자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얼떨결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한 장제원이가 하고 권성동이가 지금 권력의 핵심부에 있고, 이 권성동이는 지금 막강한 그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하고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내대표이기도 하고요. 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지층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뭐 주변에서 이제 많은 뭐 중진들이 정치적 흑수저인 윤석열이를 도와야 된다. 뭐 당내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도지사에서 탈락하고 난 유승민이가 밥 먹고 할 짓도 없으니까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호출한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멀쩡한 대통령, 잘하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과 비교되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호출해가지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은 것처럼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승민한테 동의하십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의힘당 여러분들께서는 이 유승민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유승민이 하는 짓이나 이준석이가 분명히 성상납을 받고도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는 이러한 말 한번 사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은 자,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뿌리는 거죠. 이 새끼들이 탄핵을 또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배신한 놈들은 그렇거든요. 또 이게 지금 의원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경향도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벌써부터 지금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도 그렇고 탄핵을 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할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언제 친박 이런 거 비박 구분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친박 비박 이렇게 칼로 나눈 거죠.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김무성과 유승민 계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거예요. 자신들이 낙점을 지킬 그러한 낙점이 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을
꿈꿨던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겁니다. 비박들이. 굳이 구분한다면. 지금 뭐 윤석열이가 별반 가치도 없어 보이는 윤상현이가 대통령에 대해서 누나 한 놈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쓴소리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뭐 도와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유승민이 말하는 이 개혁 보수가 도대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개혁 보수를 내세워가지고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세운 게 개혁보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거 진짜 엎어버리고 싶네요. 개혁보수를 내세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서, 문재인 정권을 내세운 게 개혁보수입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도 그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도 뭐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호출하냐 이거죠. 이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이 좌파 언론들 믿고 좌파 언론들이 부추겨주고 기사화되니까 이게 또 신이 난 모양이에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지지층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평가할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탄핵에 각을 세우기 위해서 뭐 개혁적 보수를 또 얘기하고 있는 유승민의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추악한 모습에 저는 정 떨어지고, 이미 정은 다 떨어졌지만은, 구역질이 나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들이 또다시 분노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 방송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이재명이라는 괴물이 드디어 또 출몰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대명이냐, 그래서 어대명이냐, 세대교체냐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어대명입니다.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도상. 이재명이가 되든 누가 되든 97세대가 되든 간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대한정당이 되기 위한 뭐 우리공화당이나 여러 야당들이 지금 뭐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이제 모두가 지금 뭐 정중동하면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수우파의 대한정당이 되려고 하고 또 야당 역할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우리공화당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정의당이나 이런 데는 뭐 민주당이 이중되니까 그건 논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이가 뭐 당대표가 되면 좋을 수도 있겠죠. 또 탄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을 세우고 투쟁하는 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거리가 되잖아요, 얘네들은. 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도덕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17일 날 오후 2시에 국회 소통회관에서, 그 소통관에서 뭐 출마 기자회견 했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8월 28일, 지금 뭐, 정당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남았죠.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거, 한 달 조금 더 남았나요? 남은 것 같은데, 이거 뭐 당권 레이스,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기 싫은 놈들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뭐 약 9명 정도의, 지금 후보들이 당권을 도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 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도 박용진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사법적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법적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눈에 뻔히 보이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톤은 달았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눈에 보이는 뻔한 범죄 혐의들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 내에 사법적 리스크가 작용을 해서 만약에 이게 뭐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뭐 후년이겠죠. 총선까지 이어지면 뭐 민주당은 패망하는 길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도 드디어 비겁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뭐 어떤 의도에서 뭐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러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내비쳤다고 지금 기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뭐예요? 자기가 당권을 도전하는데 사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 이러한 수사를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뭐 여태까지 지금 뭐 자기는 아무 죄 없다고 떠들고 다니던 놈이 이제 와서 수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비겁한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에요. 586이나 NL 계열이나 PD 계열 이런 놈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놈들이고 뻔뻔한 놈들입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검찰과 경찰은 지금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성남 FC 불법 후원금, 자, 변호사비 대납, 또 부인 김혜경 씨의 그 법인카드 사적 유혹, 이러한 모든 것들이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에, 저는 이 사람이 뭐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졌다 이겼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장수가 만약에 패전한 장수면은 부하들과 함께 산열이 무슨 뭐 장렬하게 자살을 하든지 뭐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 앞에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도 마찬가지고 성남 FC 후원금도 마찬가지고 측근들이 다 놀아가졌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 대납이라든가 이미 아웃돼야 될 사람이었었거든요. 감옥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변호사 대납을 통해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 무죄를 또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이가 당권 도전을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가 이 그 진영 간의 갈등이 이제 격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공천권이 가장 이제 뭐 문제겠죠. 내후년에 있을 이 공천권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죽느냐 사느냐가 이 그 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천권 때문에 아마 피 튀기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분당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전쟁이 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말고도 뭐 5선에 30의원도 가는데 그거 뭐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뭐 박영진이도 뭐 큰 소리 치고 있고 사법적 리스크 얘기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내에 뭐 개딸들이라는가 이 구성원 자체들이 뭐 거의 586 이러한 잔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놈들이고
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뭐 강제 북송까지 그렇게 시키는 놈들한테 상식적인 걸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까 유승민이도 무슨 뭐 기본이니 상식이니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다 개풀 뜯어먹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는 아무튼 뭐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도 이제 와서 뭐 쫄리는 것 같은데 수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얘기를 비슷한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송영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그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그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